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제가 클렌징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초 화장품 바르는 순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샵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일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초 화장품이라는 게 뭘까요, 대체? 기초. 네. 화장품의 가장 베이직한 거죠. 기초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아니라 몸은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그죠? 옷을 입어서 보호를 해주는데 얼굴은 그대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얼굴에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 화장품을 제대로 바르지 않고 외출을 하시고 햇빛을 본다는 거는 내가 옷을 입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기초 화장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초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뭘 발라야 될까? 네, 가장 기본이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제품은 오라클 피부과의 닥터 안티박 라인. 자,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은 오라클 피부과의 안티박 라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제품은 오라클 피부과의 안티박 라인입니다. 네, 안티박 라인이에요. 안티박 라인이 뭐냐면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모든 민감하신 피부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트러블 있으신 피부,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한 피부에 아주 적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또 유분 수분 밸런스가 잘 안 맞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토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공 수축을 해주는 타이트닝 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션이 있고요. 그리고 크림이 있고 선크림, 비비크림, 이렇게 기본 라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기본 라인.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요거는 최소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정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시면 돼요. 요즘 남자분들도 요 정도는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너, 앰플, 에센스. 네,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선크림. 요 정도까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난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빠진 게 아이크림이 빠져 있습니다. 아이크림. 자, 그럼 아이크림은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아이크림은 도대체 순서를 어디다가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너무 헷갈려 하지 마세요. 화장품을 물론 라인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추가를 하시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화장품의 제형을 보시면 돼요. 화장품의 제형에 많이 묽다 그러신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은 토너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돼요. 토너 다음에 뭐가 묽을까요? 자, 여기 보이세요? 이런 걸 앰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한 병에 이렇게 따로 포장이 되어 있는 고농축 앰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묽은 제형은 토너를 사용을 하신 후에 유분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그 다음 단계에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앰플 묽은 제형이다. 그러면 토너 사용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에센스 사용하시죠. 에센스는 어떤 화장품에 그 고농축 성분이 들어있는 걸 에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에센스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아이크림을 쓰신다 라고 했을 때 그 제형이 어떤 제형이냐가 중요해요. 아이크림도 아이크림 타입이 있고요. 아이젤 타입이 있고요. 뭐 아이밤 타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이크림류다. 그러면 크림은 유분감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제형에. 그러면 로션부터가 유분감이 살짝 시작이 되거든요. 로션 쓰시고 보통 크림 전 단계에서 이렇게 아이크림 써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내가 쓰는 제품이 아이젤 타입이에요. 저는요, 젤 타입이라는 거는요, 유분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분감이 없는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만약 젤 타입을 쓴다? 그러면 요런 정도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젤 타입의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묽은 제형으로 하는 제품에서 순서를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어떤 분들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순서가 엄청나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뭐 이렇게 탁 떨어지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우리가 화장품을 썼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쓰기 위해서는 이런 제형에 따라서 순서를 조금 이렇게 정해주시면 좀 더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썼을 때 최대한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크림은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열어서 한번 해줄까? 이거. 아이크림 혹시 아이크림? 네네 뭐 한번 이 아이크림 정말 제형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오라클에서 이 아이크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나 잘 맞는 제품이고 이 제형을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제형인지. 자, 이게 한번 보실래요? 네. 자, 보이나요 지금? 되나요? 자, 보여요? 네네네. 이렇게 쫀쫀합니다. 네, 쫀쫀한데 보시면 안에 이제 그 금성분도 같이 들어있고요. 쫀쫀한데 또 끈적거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아이크림을 사용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끈적거리는 거 싫으시다, 너무 리치하다 그러시면 저녁 때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아이크림을 데이용으로 이렇게 쓰시고, 좀 이거는 미백 그 눈가 다크서클이 같이 케어가 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나와 있는 미백 케어 해줄 수 있는 아이 세럼을 사용하시고, 아이크림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저녁 때 이런 조금 더 영양감 있는 그런 크림류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저는 그냥 데이 나이트로 아이크림 이걸로 사용하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선택해서 뭐 요걸 쓰실 수도 있고, 이걸 쓰실 수도 있고, 데이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나이트용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앰플을 한 가지만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두 가지로 쓰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뭐 이런 거는 데이용으로 쓰시고, 조금 더 영양감 있는 좀 촉촉한 그런 제품들은 좀 재생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에센스 같은 거를 나이트용으로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진짜 이거 제품 강력히 좀 추천드리는데 바로 알로에 젤입니다. 클렌징 할 때 각질 제거하고 나서 그 영상에서도 각질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이 팩, 알로에 젤 팩 해주시면 좋다고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저는 이거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몇 년 됐는데, 처음에는 좀 작은 용량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스테틱용으로 막 큰 용량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소분해서 뭐 원하시는 분들은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거 다 쓰셔도 이렇게 가져가셔서 쓰셔도 되게 넉넉히 쓰시고 너무 활용도가 높은 그런 알로에 젤입니다. 알로에 젤을 쓰신다 그러면 앰플류보다는 좀 제형이 좀 더 있잖아요. 그죠? 젤이 생각해 보시면 좀 젤이 좀 있잖아요. 이런 제품이잖아요. 자, 이런 젤 타입이고, 이거는 묽잖아요. 네. 이런 묽은 액체류를 요거는 먼저 쓰시고, 그러면 알로에 젤은 어느 단계에서 쓰시는 게 좋을까요? 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제형을 한번 봐서 제형이 조금 더 알로에 젤이 더 묽다. 그러면 알로에 젤은 요 단계에서 앰플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제 에센스가 더 묽다. 그러면 뭐 에센스를 사용하시고 젤을 요 단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유분감이 들어가기 전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알로에 젤은 유분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로션이라든지 뭐 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시면 이미 유분막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로에 젤을 썼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흡수를 막게 되겠죠. 그죠? 네, 공부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기초를 쓸 때 알로에 젤을 무조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로에 젤을 팩처럼 사용을 할 때는 토너하고 앰플 쓰고 알로에 젤을 넉넉하게 얼굴에 발라놓고 한 5분, 10분 정도 후에 세안하지 않고 그 다음 스텝으로 연결해서 쭉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건 수분 크림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수분 크림도 어떻게 활용하실 수가 있냐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여름철에는 사실 좀 끈적거리거나 바르는 거 싫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라이트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지만, 겨울 같은 데는 뭘 발라도 많이 당기잖아요. 그러면 데이에는 수분크림을 쓰시고 나이트에는 또 영양크림을 따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리에이젠에서 나오는 그 영양크림이 있어요. 그 영양크림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크림을 사용하셔도 좋고, 또 많이 건조하시다 그러시면 수분크림을 쓰시고 영양크림을 또 그 다음 단계의 스텝에서 두 가지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선크림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크림 보통 이게 60ml 되거든요. 60ml 용량 쓰시면요 3개월 안에 쓰셔야 돼요. 네, 어떤 분 이거 선크림 사고 1년 쓰신다는 분 계시거든요. 네, 아껴 쓰실 필요 없으세요. 선크림은 바르는 만큼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쓰시고 그게 완벽하게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선크림을
3개월 안에 쓰셔야 된다. 그러면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끈적거림 없는 산뜻한 제품을 쓰셔야 많이 바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오라클 제품 중에서 이 선 에센스 타입은 정말 재구매가 잘 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그냥 묽은 타입의 에센스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발랐을 때 정말 산뜻해요. 그리고 백탁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야외 외출이 있을 때에는 한 번 바르고 약간 흡수가 됐을 때 또 한 번 위에다가 덧바르고 그리고 외출을 하거든요. 진짜 끈적거림 없이 산뜻해요. 진짜 좋아요. 네, 진짜. 그리고 나서 비비 제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비비에 요것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습니다. 네, 45 자외선 A도 차단된다고 해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비비 크림을 쓰시면서 이 안에 자외선 차단이 되니까 선크림을 빼먹는 분이 계세요.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비비를 차라리 빼먹더라도 선크림은 꼭 쓰셔야 되고요. 또 옷을 한 겹, 우리가 겨울에 두꺼운 거를 하나 입는 것보다 얇은 거를 여러 번 겹쳐 입는 게 난방에 더 효과가 더 좋잖아요. 여러분 기초를 쓰실 때도 선크림을 쓰시고 비비도 여기에 자외선 차단이 되어 있는 걸 쓰시고 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파우더라든지 어떤 뭐 팩트라든지 이런 걸 쓸 때도 자외선 차단이 되어 있는 제품을 쓰신다면 그만큼 2중, 3중으로 더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이 다른 제품에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해서 선크림을 빼먹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기초 화장품 사용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빼먹은 거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있으면 DM으로. 아, 있으면 만약에 만약에 빼먹은 거 있으면 저한테 DM 주세요. 아, 그거 순서 아닌데요? 그러면 저한테 DM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제가 기초 화장품 바르는 순서에 대해서 네, 같이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